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가 보아요. 여러분 모두 90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보면 민법은 여러분의 상식이 됩니다. 반복하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법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갑이 친구 을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어서 대리인이 상대방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청구권은 직접 병과 본인 갑 사이에서 발생한다. 경제의 고도화로 오늘날과 같이 복잡 전문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모든 법률 행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활동 영역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자로 하여금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직접 자신이 받는다면 개인의 법률 행위의 영역은 그만큼 확장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 확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행위를 매개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면 제한 능력자도 법률 관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근대민법의 정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행위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다. 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으로 보고 법률 행위의 요건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대리 행위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의 인정 범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만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양 청구권은 재산적 색채가 강하므로 대리가 인정된다. 준 법률 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추인 거절과 최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불법 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불법 행위는 대리인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의 종류.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임의 대리권은 수여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법원의 선임이나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정 후견인 등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수동 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한다. 수동 수령 대리. 유권 대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무권 대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효과도 자신에게 귀속한다. 차후 취득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이전한다. 간접 대리인은 통상 수수료를 받고 계산은 위탁자가 한다. 위탁 매매가 대표적인 간접 대리다. 요즘 유행하는 해외 구매 대행이 간접 대리입니다. 사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사자에 있어서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사자는 단순 전달자이다.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고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표시에서의 하자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대리와의 차이점이다. 대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대표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다. 대표의 행위에 의해 법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와 대리는 유사한 제도입니다. 대리의 삼면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권 관계라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라 하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라 한다. 대리인이 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한 요건을 보자. 특별 효력 요건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하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을 해야 한다. 대리권.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이는 엄밀하게 말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한이란 대리권이나 법인의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과 같이 타인을 위해서 그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권행위란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 한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의사표시이지만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수권행위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통설은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의 승낙은 필요 없다. 대리인이 거절해도 대리권은 생긴다. 대리권의 발생에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으므로 설사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권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수권행위의 위임장은 대리권 수여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하다. 수권행위는 독자성을 가진다.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 고용관계, 위임관계와 별개의 것이고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대리권 발생만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계약은 단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고 대리권 수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전의 대리인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이다.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수권행위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임의대리권 능동대리 속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권도 포함한다. 능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수령,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 등이 있다.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정후견인, 지정유업진행자 등이 있다.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매각의 대리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한도 포함한다.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은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권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대여금 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권 등의 처분 권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수령이나 중도금, 잔금에 대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금 지급 기일 연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한은 없다. 경매 입찰의 대리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친권자는 자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제920조에 의해 재산상의 법률 행위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진다. 자, 이제 대리에 대한 법조문들을 살펴봅시다. 수권행위를 함에 있어 그 권한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에 민법 118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한다.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18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18조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보충 규정이다. 법조문 보다시피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실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기한 이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 이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인도 청구 등이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그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로서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이용행위란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건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계량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옥에 부가시설을 설치하거나 무이자의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여 대여하는 것은 이용 계량 행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은행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권행위에 정함이 없거나 불명확한 대리의 경우에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는 한 매매, 교환, 채무의 면제, 채권 양도, 계약의 해제, 취소, 저당권 설정,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친권자는 자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데 그 범위는 민법 제920조에 의해 재산상의 법률 행위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의 금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 당사자 상방대리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4조 자기계약, 상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계약 상대방이 되어 본인과 자기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팔아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대리인 자기가 매수하는 경우이다. 상방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자기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 매도 양쪽의 대리로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나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사채 알선업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것도 허용되고 채무의 이행이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상계, 주식의 명의개서 등에는 허용된다.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이나 법무사가 매수매도를 대리하는 등기 이전도 허용된다. 금전 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이 도래하여 회사의 예금으로부터 찾아내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 경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계약 상방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법정대리의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자의 재산을 자기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기계약이고 작은 아들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쌍방대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행위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되어 추인 여하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공동대리 제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공동대리는 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 견제하게 하여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함의 그 취지가 있다. 공동대리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여야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전원이 일치하면 되고 반드시 공동명의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이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전원이 모두 표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전원의 의사에 합치가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일부 대리인이 표시행위를 하더라도 충분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의사결정은 전원이 일치해야 하고 의사표시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며 수동대리에서도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공동대리는 각자 수령이 원칙이다.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공동대리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는 무효가 아니다. 대리권의 소멸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 중에 본인의 경우에는 사망뿐이다.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주체가 없으므로 대리권은 소멸하고 대리인과의 선임관계가 사라지며 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사망은 임의 규정이므로 본인이 사망 시 대리권은 존속한다는 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고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위임은 종료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대리권이 존속한다.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송행위의 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 견계 시 파산으로도 소멸한다. 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 견계 시 판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자동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 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 견계 시 파산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선임 후의 문제이다. 명심하셔요.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 견 개시된 경우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민법 128조를 보면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고 하여 임의대리권은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소멸원인으로 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에만 해당한다.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계약 고용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 피용인의 임의대리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존속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다.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의 관계에 있어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128조 후단도 임의규정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존속할 수 있다. 수권행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권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수권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의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법정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소멸한다. 원인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X. 민법 22조, 23조, 909조 등의 소멸원인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궁금하면 찾아보시라.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대리인이 지가 쓰려고 본인의 이름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 횡령이 바로 대리권의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참고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126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문제로 된다.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대리권이 남용되었다 하더라도 외형상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효과는 일단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리 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로는 대리인의 횡령, 악용 등 배임적 행위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으므로 대리행위는 일단 대리행위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행위는 무효라고 본다는 것이다. 배임적 대리행위는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의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하자 여부의 표준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즉, 법률행위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신의직 내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상 상대방이 안 경우 또는 중과실로 모르는 경우에는 배임적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나 중과실일 경우 무효다.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통설은 대리 행위의 본질에 관하여 대리인 행위서를 취하고 있다. 결국 대리 행위의 주체는 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본인이 아니다. 준용이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대리 행위의 개념들을 살펴보자.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 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하려는 의사,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현명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현명이란 대리적 효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 표시로서 반드시 대리 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한마디로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딱 잘라 밝히는 것이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기의 사리를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에 문제가 생길 뿐이고, 그 행위는 대리 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114조 2항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제3자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현명하여도 되고 상대방이 대리권을 표시해도 된다. 네가 갑의 대리인이냐? 갑 토지 내가 살게. 상행위의 대리와 일상가사 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일상가사 대리란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 상호 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을 말한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 식료품 구입, 세금, 자녀 양육, 가구 구입 등을 말하고, 하지만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부동산의 매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보통 갑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주위 사정으로 알 수 있으면 족하다.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본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서의 대리관계에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비록 을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에 을의 이름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서명 날인한 서명 대행도 가능하다. 위탁된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직접 본인 명의의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현명하지 않은 대리 행위를 보자.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는 대리인의 비현명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 관계의 당사자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할 진위가 없이 그렇게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착오의 기한 취소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 행위가 성립하고 대리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이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도 대리인으로 행한 것을 상대방 병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대리인 을이 계약서에 매도인 을이라고 표시하였어도 을은 대리인일 뿐이며 매도 당사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한다면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성립된다.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1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지 않는다.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효과를 미칠 의사로서 이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15조가 적용되지 않고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다룬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존으로 결정한다. 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에서 법률 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 이중매매를 하였다면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본인에게 무효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서 그 매매가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청구권, 취소권,
해제권 등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의 행위는 모두 본인의 행위다. 한통속.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은 자신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이 사기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본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가 대리인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예외 116조 2항 보시다시피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인으로부터 물건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하는 때에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인은 알고 대리인이 하자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필요 없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가져야 한다.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할 뿐이고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해놓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를 덜먹여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친권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법률 규정으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주된 법률 효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뿐만 아니라 부수적 법률 효과인 하자담보 청구권, 해제권, 취소권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본인은 권리능력만,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수권행위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외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이므로 본인이 법률 효과를 받기 위한 능력과는 별개다. 복대리. 복대리란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복대리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인들은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 관계로 본인 갑에 대한 또 다른 대리인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후 복대리인 정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효과가 모두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말한다. 복임행위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임권은 대리권과 별도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게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하므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적 설정적 행위이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복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복복대리, 복복복대리.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고 사임하기 곤란한 경우나 대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부적격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복대리인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서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복대리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복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로 사의하기가 쉽지 않고 그 권한도 광범위하며 본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승낙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처럼 책임이 경감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본인과 복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본인 대리인 사이에서와 같이 고용관계, 위임관계, 내부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을 가진다.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복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현명주의, 대리 행위의 하자, 표현 대리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되고 그를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의 대리 행위를 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관계. 복대리인은 그 선임자인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에 따른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 중 일부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으로서의 복임권을 갖는다. 복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을 적용한다. 127조. 대리권 일반의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 견계 시, 파산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 관계가 종료하거나 복임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한다. 또한 복임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와 수권 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모권인 대리권의 소멸로 인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복대리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진 대리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추인을 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유동적 무효이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두 가지가 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을이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병에게 갑의 대리인으로 매도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다. 하지만 갑이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다. 이 와중에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을의 무권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고 표현대리로 된다. 무권대리의 종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뉜다.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표현대리로 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 다만 형평상 135조 책임주장권은 표현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무권대리로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원칙 무효.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이다. 추인 유효.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도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주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의 문제로 처리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며 무권대리 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된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의 권리. 추인권이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추인권은 사후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다. 추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추인권은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추인권은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권자는 본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불요식 행위이다.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고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며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회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장남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에 본인이 채권자에게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다.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에 대해 본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이다. 병, 정에게 추인을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할 수 있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알아야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의 효과. 본인의 추인으로 인해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본인이 무권대리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처음으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급으로 인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표를 배제할 수도 있다. 결국 추인이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은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대리 행위가 되고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때의 3자는 물권자만을 의미한다. 갑이 대리인 을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제3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추인 거절권이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무권대리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후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속인은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못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답하라는 취지를 표시하여 본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 최고권은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최고권은 계약 당시의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만 해당하며 무권 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확답을 한 경우에는 그 확답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권이란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아직 추인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 전에 행사하여야 철회할 수 있다. 선의자만 철회 가능. 무권 대리 행위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이행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철회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철회 후에는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안 경우 철회하지 못한다.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5조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에 대해
무권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135조 책임의 요건.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본인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 무권대리의 책임 요건.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할 것,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이 아직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 주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상대방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다.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갑이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은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유효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나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만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한다. 130조에서 135조 준용.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중도금리 지급의 해제권에 대해 갑이 처인 을이 권한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무효이다. 다만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인 을의 해제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왕 행해진 해제를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유동적 무효로 처리한다.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하여 추인에 의해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의 해제권에 대해 권한이 없는 갑의 처인 을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도 역시 무효이다. 하지만 해제권자 병이 을의 동의를 얻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무효로 확정되지 않고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수동대리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본인 갑의 주인 여지나 무권대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고 설령 본인이 추인한다 하여도 무효이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제도를 말한다. 원인 제공 본인 책임.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에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귀책 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본인의 독박이다. 따라서 135조 무권대리 책임 규정은 표현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나 135조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125조, 126조, 129조만 적용되고 130조 내지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권대리의 전환은 아니다. 표현대리는 그 본질이 무권대리에 속한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표현대리의 성립은 니들이 주장하라. 표현대리는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행위에는 적용된다.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복대리에도 적용된다. 자, 이제 표현대리의 법조문들을 보자. 125조 표현대리, 126조 월권대리, 129조 멸권대리가 표현대리다. 표시대리, 표현대리 규정, 민법 125조,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본인은 표시의 범위 내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리권 없음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갑이 을에게 교부한 대리권의 위임장을 회수하기 전에 대리권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방치 중에 을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 병과 토지를 매각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민법 125조에 의해서 본인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이 위임장을 방치한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표시대리의 성립요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수권행위인 의사표시가 아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서면,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 특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고 현명하여야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의 상대방은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제126조 월권대리가 적용된다. 상대방은 표시의 통지를 받은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명의대여나 백지 위임장의 교부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대리권 없음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분양사무실과 중개사 간의 중개 의뢰를 하였고 분양계약서의 작성, 대금 수납은 분양회사가 하였다. 이 와중에 매매대금 영수증이 대금 수령 대리권이 없는 중개사 명의로 발행된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상대방은 분양회사인 본인에게 중개사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데 과실이 있다. 본인이 오피스텔 분양 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이다. 헐. 본인은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고 책임이 없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들이 저당권 설정 대리권을 악용하여 병에게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은 주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주인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는 본인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어떤 자에게 법정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의 표시나 통지가 불가능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서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월권대리란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집을 관리하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집을 팔아버린 경우 5억에 사라고 대리권을 주었는데 10억에 산 경우가 월권대리다. 월권대리의 성립요건을 보자. 월권대리에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대리권에는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표현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자권, 복대리권,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권한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타인의 인장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장 및 등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본인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으며 대리 행위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무권한 자의 처분 행위이다. 무효다.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 신청을 부탁하거나 등기 신청 행위를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인감을 사용하여 신용대부를 한 경우 이러한 공법행위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부부 일방이 타방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나마 126조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헐.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표현대리로 성립한다. 월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는 월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의 내용은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가 없고 이종의 행위도 상관없다. 등기신청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 멸권대리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는 월권대리다. 갑이 을에게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란 대리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 월권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표현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결국 정당한 이유는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판례는 표현대리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권리관계 서류 일체를 소지하고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지고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부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된다. 갑이 을에게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데 그치고 갑의 인감은 을이 사위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을에게 매매 기타 처분 권한까지 수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 대리권이 없는 이상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이 재산관리권을 가지거나 동종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에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본인과 대리인이 친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권리관계 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므로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이유가 된다. 행위자의 신분이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대리인이 위임받은 대리권과 동종의 행위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다. 은행 등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은행 내규에 위반하거나 확인 절차가 용이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판례는 처가 부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행위를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가 정신병으로 입원하여 가사대리권이 있는 처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처가 생활을 도맡아 하고 입원비, 생활비, 양육비에 충당한 경우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월권대리도 표현대리의 일종이고 월권대리의 효과는 표현대리의 효과와 동일하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월권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대리권으로 보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적용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고 통설이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멸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제도이다. 수금 대리권을 가졌던 직원들이 퇴사한 후 계속적으로 병에게 수금을 하는 경우 퇴사로 인해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병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인 병은 보호되어야 하고 회사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멸권대리의 성립요건을 보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한다. 이전에 소멸하였던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 소멸하고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129조 멸권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126조 월권대리가 적용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멸권대리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멸권대리의 효과는 표현대리의 효과와 동일하다. 멸권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본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도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제 표현대리의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래 무권대리이어야 할 대리행위를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표현대리다.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표현대리로 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는 그 본질이 무권대리에 속한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표현대리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귀책 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본인의 독박이다.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리권 없음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표현대리 행위의 효과를 거부하지 못한다. 결국 유효한 대리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135조 무권대리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책임 규정인 1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35조 책임주장권은 표현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본인은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때에 한하여 문제가 되며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당연히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비로소 문제가 되므로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본인이 유효한 대리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먼저 무권대리로 추인하면 된다. 표현대리는 여전히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무권대리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며 본인은 주인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본인이 추인 거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5조 대리인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는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표현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취득물의 인도, 비용 상환 청구권도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의 문제로 처리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며 무권대리 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